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 MC 허태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3년 전에 또 5년 전에 내가 이 아파트를 샀으면, 내가 이 땅을 샀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 이런 미련과 후회, 즉 과거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저는 부동산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 이 확신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아주 좋은 정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보들을 공부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공부를 이 대부도에서 들으신 다음에 하시면 확신이 쓰신 다음에 제가 항상 말하는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은 부동산을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2077-6363 전화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부동산에 확신이 들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을 저희가 확신을 쓰게끔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도 좋은 전문가 오셨으니까 오늘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디, 액션! 엑기스 정보를 전해주실 우리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도의 통큰 언니 이지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지역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인데요. 지하철은 2호선, 7호선 대림역 이용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고요. 인근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종합병원 등 이런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역의 근로자 수요뿐만 아니라 여의도나 강남권, 직장인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임차 수요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이 지역의 신안산선이나 경전철 개통 같은 교통 호재, 그리고 뉴타운 개발 사업 등 이런 지역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향후에 그 상당한 가치 상승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전에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수요, 즉 배우 주거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만 가도 땅값, 즉 기본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배우 주거지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림동의 모습 함께 보시죠. 자,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은요.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대림역 역세권 지역으로 G밸리와 매우 가깝게 있어서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유동인구 탑3 안에 드는 신도림역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역이 인접해 있어서 주변으로 형성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미래 가치를 올려줄 만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데요. 신길 뉴타운 같은 대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의 모습이 180도 달라질 전망이고요. 특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으로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이 더욱 기대되는 영등포구 대림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내용의 투자처를 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에 뉴타운 개발 같은 이런 사업들의 영향으로 상당히 향후 지역가치 상승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통건물, 원룸과 주인 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통건물 주택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을 도보 5분 내로 이용 가능하고요. 규모는 지상 1층에서 5층으로 대지 면적은 약 145.4제곱미터, 연면적은 약 330.5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는 약 16억 5천만 원에서 17억이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5억 5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5층 규모의 통건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뭐 불리형 원룸과 또 주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다 살 수 있으면서 또 수입을 챙길 수 있는 통건물이었습니다. 자, 주변 생활 환경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선 지하철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도보 5분 거리 역세권 입지입니다. 지하철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고요. 또 지하철 1호선, 2호선, 신도림역 환승역까지 인접해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또 구로, 반포까지 이런 업무 밀집 지역으로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또 편리한 도로망도
그 교통망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진입도 용이하고요. 또 남부순환도로, 강변북로로 진입도 굉장히 편리한 광역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교통망으로 지근거리에 형성된 수요뿐만 아니고 그 중심 업무 지역, 임차 수요까지도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겠고요. 먼저 인근의 대림역, 신도림역 주변으로 다수의 상업시설이 성업 중입니다. 이런 상업시설 종사자들부터 바로 인근의 구로 디지털단지 근로종사자만 약 23만 명으로 지근거리 배유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 접근이 편리한 여의도, 강남, 영등포 등 이런 그 업무 밀집 지역 직장인 수요도 충분히 흡수 가능하겠는데요. 이런 중심지에 비해서 이동시간 투자 대비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그 1, 2인 직장인 임차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임대 수요로 공실 위험 낮추고 갈 수가 있겠고요. 또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테크노마트, CGV, 이마트 같은 각종 편의시설에 뭐 구로구청이나 보건소 같은 관공서, 또 대림 성모병원 같은 의료기관까지 근거리에 인접하고 있어서 임차인은 물론이고요. 향후에 직접 거주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그 가진 프리미엄은 교통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남 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강남권 진입이 상당히 빨라졌고요. 또 신안산선이 개통되면서 개통되게 되면 그 대림 삼거리역을 바로 옆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의도권까지 이동 시간도 상당히 대폭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인한 교통 환경 개선 등으로 가치 상승, 지역 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어쩌다 보니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아파트가 그냥 뭐 10억에 5억에 샀다가 2, 30억이 된 분들도 네. 계시고. 근데 이제 뭐 수입은 없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인데 그 좀 나이 드신 좀 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이제 뭐 한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이런 소형 뭐 주택 같은 걸 하시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노후에 또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또 땅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제가 솔직히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전쟁이 나면 아파트는 부셔줘도 네. 땅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땅 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좀 든든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저는 건물이 없습니다만 자,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서 또 함께 분석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중심가 그리고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그 슬럼화된 지역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교통망이 확충되고 지역 개발 등으로 점차 재정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선 호재 중에 그 가장 큰 교통 호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안산선 개통입니다. 안산에서부터 광명, 구로, 여의도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노선 대부분이 환승역으로 구성되고요. 또 여러 업무 단지들을 끼고 지나가는 노선으로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구간이 30분대로 1시간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등포구 경유철도인 경전철 신림선 개통을 줄 수 있겠습니다. 노선은 색강역에서 서울대역으로 그간 불편했던 이 신림에서 여의도까지 남북 간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신설되는 서부선 경전철과도 이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신촌, 서울대로 접근이 불편했던 이 노선이 바로 연결이 되면서 해당 지역 이동이 상당히 편리해지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외에도 도로도 개선이 되는데요. 극심한 그 정체 구간인데요. 서부간선도로, 이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완공이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이 획기적으로 원활해지겠고요. 또 지상 공간은 공원화되면서 지역가치 상승분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지역 개발 호재가 남았는데요. 영등포구 내에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이 진행 중입니다. 계획 인구만 약 2만 5천여 가구의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환경 조성이 되면서 영등포구가 전체적으로 지역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안산, 즉 신안산선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교통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가치 상승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림동 통건물 다 가격 시세 다시 정리해보면요. 매매 금액은 16억 5천만 원에서 17억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주변 시세 반영한 이 임대 예상 금액은 총 보증금 약 9억 4,500만 원에 월 임대 수익이 약 300만 원입니다. 대출은 약 2억 원 가능한데요. 이렇게 보증금과 대출금 활용한다면 실투자 5억 5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가량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 통건물에 투자를 가능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300만 원이면 연봉으로 따지면 꽤 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랬을 때 이제 레버리지라 그러죠. 본인이 어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자, 평균 매매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6억 5천에서 17억이고요. 전월세 보증금과 대출금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5억 500에서 5억 5,500만 원, 5억 5,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림동에서 통건물을 볼 때 주의할 사항이 또 있습니까? 네, 영등포구 대림동 통건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우선 건물은 분리형 원룸, 3룸 주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 대부분 세입자가 1, 2인 가구의 학생이나 회사원으로 구성됐는데요. 네. 2호선, 7호선 대림 역세권에 1호선, 2호선 신도림역 도보권 입지로 인근의 쥐밸리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 외에도 여의도나 강남 등 중심 업무지역 직장인들의 두터운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깨끗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도 뒤지지 않는 내부 풀 옵션 시설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실에 대한 걱정을 줄이면서 임대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통건물 임대 사업 이어가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 상승, 매매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지역 개발, 교통 호재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으로 자산 가치 상승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통건물을 볼 때 주의할 사항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통건물이 좋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수입도 있지만 토지 또 지가 상승이 같이 따라가니까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살펴볼 지역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서울시 송파구로 가보겠습니다. 송파구 삼전동인데요. 지하철은 9호선 석촌 고분역 이용이 편리하겠고요. 인근의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 석촌 호수 같은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남 송파권 업무 밀집 지역인데요.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또 서울 동남권 대형 개발 사업들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카테고리 2개 드리겠습니다. 황금도선 9호선 송파구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삼전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은요. 직장인들의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9호선의 석촌 고분역 역세권 지역으로 강남과 여의도 등의 업무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송파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역도 가까워서 롯데월드나 롯데월드 타워 같은 랜드마크 시설과 석촌 호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입지 환경과 더불어 개발 호재가 풍부한데요. 강남권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과 잠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까지 송파구의 발전에 힘입어 동반 가치 상승에 기대되는 삼전동이었습니다. 네, 송파구의 삼정동의 모습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물건을 또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지가 중요합니다. 대지를 가지고 있는 통건물, 원룸과 투룸이 혼재되어 있는 통건물 주택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저층부는 1.5룸 주택, 상층부는 투룸 주택 형식입니다. 지하철 9호선 석촌 고분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겠고요. 규모는 지상 1층에서 5층으로 대지 면적 약 182제곱미터, 연면적은 489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는 약 33억에서 34억, 예상 실투자금은 7억 2천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네, 원룸과 투룸, 직장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의 사이즈인데 5층 규모의 통건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9호선 석촌 고분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서 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 통건물인데 자세한 입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 교통 호재까지 투자자들의 이목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물건 자체가 나와 있기 힘든 좀 희소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 입지는 송파구 삼전동 잠실권입니다.
황금 노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 석촌 고분역 도보권 입지인데요. 9호선 이용해서 마곡부터 여의도, 강남, 송파, 강동까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업무 지역 직장의 수요를 좀 더 폭넓게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인근으로 위치한 테일한로, 양재 R&D 특구 등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대 14개 계열사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강남권 우량 기업들도 대거 입주 예정이고요. 대략 약 10만여 명 이상의 직장인 인구 증가로 풍부한 임대 수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잠실 역세권도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직장인 수요까지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남구, 송파구 일대는 앞으로 직장인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임차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직장인 수요의 배후 주거지로 아주 적합한 위치이기 때문에 수요 증가로 인한 가치 상승분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강남부터 개포, 송파까지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수요 증가량을 생각했을 때 충분한 임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거 환경도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에 공원, 탄천도 위치하고 있어서 쾌적한 거주 생활 가능하겠습니다. 또 도보권으로 잠실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마트, 영화관, 놀이동산까지도 이 잠실권의 쇼핑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실 생활권의 삼정동입니다. 자, 잠실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인프라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잠실역을 통한 중심 업무 지역들과의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후 주거지가 직장인들이 많은 곳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곳들을 좀 핀셋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안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한 6개나 4개, 5개 정도 그 물건을 소개해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배우 주거지가 많고 직장인들 많다는 건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저희가 소개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개발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들, 대규모 프로젝트들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가치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먼저 송파구 하면 9호선 연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3단계가 연장 개통된 상태고요. 이 지역 집가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도 미쳤습니다. 또 아직 9호선 연장 사업이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로 구성된 이 서울 동남권. 이 동남권에 진행되는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에 따른 시세 차이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계획입니다. 삼성동에서부터 잠실동 인근까지 코엑스,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잠실 운동장을 잇는 대규모 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마이스 복합시설, 스포츠 컴플렉스,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지구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낙후돼 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이 재개되면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요도 많아지겠고요. 이 일대 지역가치 상승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도 개발도 순항하고 있는데요. 네.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구간에 입체 복합 환승센터, 대규모 지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지하 1, 2층에는 도심 공항버스 터미널, 도심 공항 터미널을 이전해 들을 예정이고요. 지하 3층에는 광역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KTX, GTX 등 5개 노선을 탈 수 있는 통합 역사,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갖춘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됩니다. 획기적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규모 지역개발 호재가 몰려있는 곳으로 향후 전체적인 지역가치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역시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 대지를 포함한 물건 위주로 접근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일대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집가도 상승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삼정동 통건물의 시세 어떻게 됩니까? 네, 삼전동 통건물 가격 시세 다시 정리해보면요. 매매 금액은 33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형성돼 있고요. 또 주변 시세 반영한 총 전세 보증금은 약 25억 8천만 원 수준인데요. 이렇게 전세 보증금 활용한다면 실투자금 7억 2천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가량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가격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삼정동 통건물 시세 33억에서 34억 원이고요. 전세대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7억 2천에서 8억 2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뭐 통건물을 볼 때 주의할 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건물주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투자 금액을 보면 그렇게 또 남의 나라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자, 이 통건물을 볼 때 주의할 사항은 또 있을까요? 네. 다양한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입니다. 2호선, 9호선 역세권의 동남권 대규모 개발 계획을 가진 지역으로 지역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 타깃층이 1, 2인 가구, 직장인 수요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내부는 원룸, 투룸 정도에 구성되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내부 옵션이나 주차장, 보안 시설들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임차인의 호응이 높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꾸준한 인구 증가, 또 그로 인한 임차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임대 사업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 2인 가구 특성에 맞춰서 역세권, 생활 인프라 등 이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투자로 끌고 갈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이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그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송파구 삼정동의 통건물을 볼 때 또 주의할 사항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우리 통큰 언니 이지연 전문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 무료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입니다. 계속해서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릴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 김정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이 전문가님도 제가 초반에 좀 말했는데 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3년 전에 이거 샀더라면, 5년 전에 내가 그 부동산 아파트 샀더라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들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런 시절을 다 견뎌왔죠. 아. 네, 지나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어느 누구에게나요, 누가 먼저 선후만 다를 뿐이지 그 기회는 거의 공평하게 온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더라도요, 그 뒤에 또 오신 그분 역시도 또 아쉬웠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를 좀 더 좀 잘 해야 되겠다. 좀 더 용기를 가지고 관심을 좀 더 두고 그렇죠. 네,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된 사람도 그 전에 후회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액션을 또 빨리 해서 네. 그렇게 잘 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만나볼 지역 어디입니까? 네, 서초동이고요. 서초동의 신축 투룸 오피스텔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서초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문의가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그럼요. 지금 요즘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집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데 주로 이제 한 채라도 좀 야무지고 똘똘한 걸 해주기 위해서 주로 이제 뭐 강남권의 이 중심으로 들어오신다던가 이러한 뭐 매물들은 항상 인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오늘의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남부터미널역하고 도보 3분 거리인데요. 네네. 지금 서초역과 교대역을 모두 8분 거리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강남권의 서초역과 교대역 쪽은 위에 조금 안정권을 이제 강남 중에서 대부분 지금 안정권을 좀 올라왔죠. 그렇지만 남부터미널역 쪽으로 이제 양재역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강남권에서 조금 채워야 될 앞으로 조금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남부터미널역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어떠한 그 일자리들이 또 포진해 있고 앞으로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좀 면밀히 살피신다면은 많은 좀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핵심은 그 서초구, 서초동, 뭐 강남 다 오를 대로 많이 올랐지만 이 남부터미널역 근처는 아직 남아있는 룸이 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서초구, 서초동의 모습 화면으로 일단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해 수도권과 지방 각지 등 전국으로 이동이 수월합니다. 특히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도로는 지하로, 지상은 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리풀 공원과 함께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 교대를 비롯해 법조단지와 업무, 상업지가 대부분이어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도 위치해 있어서 전시회, 콘서트, 공연과 같은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타운 조성과 남부터미널 현대와 같은 대형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곳에서 눈여겨볼 투자처 어떤 물건입니까? 네, 서초동에 투룸 방 2개를 갖춘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3분으로 걸어가고요. 또 서초역이 이제 현재 2호선이죠. 2호선 교대역과 서초역을 도보 8분 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된 이러한 매물입니다. 현재 그 총 14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117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 면적으로는 37.92제곱미터 약 이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에는 약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약 1억까지 정도면은 안정권으로 또 전세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4억 초반대로 신축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부터미널역, 교대역, 서초역까지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할 수 있는데요. 입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호선 서초역과 또 교대역을 도보로 8분 거리로 걸어가고요. 현재 남부터미널역이 이제 3호선입니다. 이 3호선을 이제 가장 가까이 3분 안에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지어진 신축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이 3호선은 뭐 교대역뿐 아니라 뭐 고속터미널역 그리고 뭐 압구정역 또 신사 쪽이나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는 지금 양재로 계속 이어져 있죠. 대치동을 또 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그 직주 근접에 가까운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직장인 선호도가 또 상당히 또 좋은 곳이죠. 서초역과 교대역을 모두 이용하면서 남부터미널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의 그런 다중 역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2호선 서초역이 이제 바로 도보 8분 거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초역 주변에는 이 서초법원 법조단지가 현재 또 형성이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법조단지 쪽에 이런 그 직원들 이런 수요층이 사실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쪽은 굉장히 그 투룸의 그런 신축이 공급이 무척 지금 없는 편입니다. 주변에 현재 그 올해 그 아이파크 아파트가 이제 입주 예정에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런 소형 2인 가구 정도의 이런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는 뭐 전무후무하게 지금 이곳 현장이 유일한 그런 신축 현장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그
투자자들의 그 다양한 그런 임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실거주자 그리고 강남권에 굉장히 많은 그 또 젊은 또 직장인들이 있죠. 조금 전에 이제 매매가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매매가가 지금 4억 초반에 지금 이 서초 안쪽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매물이 오늘 현장 이 한 곳뿐이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강남엔 사실 뭐 학군도 좋고 교통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 서초구 서초동을 보면 그런 생각은 듭니다. 녹지 공간과 플러스 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그곳이 아마 서초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갖춰져 있긴 한데 자, 고소득 수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주변에 많으면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이제 사실 그 실수요로 이제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네네. 분들은 이 서초권이 굉장히 살기가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투자로서의 관점보다는 좀 살기가 좋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 개발 호재는 뭐 거의 뭐 덤으로 가져오시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죠. 지금 현재 그 서초구는 보통 이제 그 강남권이기 때문에 모두 개발이 끝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제 뭐 지가 상승은 모두 끝나지 이미 뭐 않았느냐, 다 되지 않았냐. 네, 그렇죠. 그렇게들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 개발 호재들이 그 굵직한 것들이 계속 남아 있다는 점이죠. 현재 서초구는 이제 5대 도시 재생 사업 개발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서초도래와 또 테헤란로 그 일대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지구 단위 계획안을 일단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서초역 일대 약 60만 제곱미터 정도의 이제 부지를 이제 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주변이 환경이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그 상상력을 또 동원을 해보셔야 될 그럴 매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초 롯데타운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권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곳이 그곳이구나 또 아실 텐데요. 강남권 안에서도 서초구에 있지만 거의 뭐 노른자 땅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 이제 이곳에 이제 삼성타운의 약 2배 가까운 규모로 어떤 그 복합센터를 이제 다시 건립을 해서 조성을 할 예정인데요. 이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오죠. 오피스뿐만 아니라 어떤 대형 쇼핑 업무 시설 이런 거에 다 들어오는데 어떠한 그 강남의 일자리뿐 아니라 이제 인프라까지 이제 끌고 오는 그런 또 어떤 효과를 또 발휘할 수 또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남부터미널역과 도보 3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남부터미널을 이제 실질적으로 와서 보시면은 강남권에 이렇게 노후된 데가 있었나 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사실 좀 계십니다. 버스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그 터미널 기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이제 앞으로 그 현대화 개발 사업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현재 그 오셔서 보시면 굉장히 뭐 층이 좀 낮게 터미널 기능만 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지상 42층 정도의 규모로 그 규모의 이제 그 안에 문화와 어떤 주거 공간까지 넣은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 개발이 시작된다면은 어떤 그 주거 뭐 변화는 주변의 환경 변화는 뭐 물론 뭐 당연히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남부 터미널역 주변을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아파트도 새롭게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 주변에 어떤 그 변화돼 가는 모습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모습보다도 이제 미래를 보고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장에서 좀 많은 것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많은 지가 상승도 효과가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가 또 남아 있죠. 정보사 사령부지 그 부지 개발 계획 사업이 또 잡혀 있습니다. 약 2조 3천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거의 지금 그 강남권에서는 거의 그 뭐 초대형 개발 호재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안에는 당연히 뭐 어떤 IT와 뭐 바이오 관련 첨단 업무 지역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바로 이제 근처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면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지금 남부터미널역은 사실 위에 서초역과 교대역을 경계로 또 두고 있지만 그 아래에 지금 양재로 통하는 또 관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양재 그 RNC 특구 개발 사업이 이제 현재 또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이 양재는 실질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삼성이나 뭐 KT, LG전자 등의 어떤 그러한 그 중소기업들의
중소기업들 역시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입주해서 어떤 오피스 그런 지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를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강남에서 우리는 이제 위쪽으로만 보셨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서초에서 그 아래쪽을 양재 쪽을 좀 보셔야 될 그런 곳이 아닐까 좀 보고 싶고요. 네네. 그 주변에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금 관통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경부고속도로도 지금 상당히 차량 통행이 굉장히 빈번한데 굉장히 노후돼 안 막힐 있고요.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양재동 쪽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요일 날 정도는 뭐 네네. 서울 시내도 좀 한산한데 네. 이곳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 지하화. 개발 사업 네네. 지금 뭐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뭐 네네. 이런 맥락이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그 앞으로의 환경도 계속 좋아질 것이고요. 또 그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앞으로의 그런 상상을 좀 동원하셔서 이 일대를 한번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재역 근처에 그 R&CD 그 산업단지들에 있어서 그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네요. 아까 뭐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그들이 있으니까 사실 공실률이 상당히 적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피스텔 현재 평균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 시세는요, 이 지역의 현재 시세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매물지에 좀 시세에 가까운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네. 투룸을 갖추고 있고요, 발코니를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온전한 투룸 구조입니다. 네. 평수가 약 13평에 좀 가깝고요. 하지만 매매가가 지금 현재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지금 이 가격 같으면은 지금 송파 쪽에 그 역세권 쪽에 투룸 정도의 그런 정도의 지금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현재 그 임차 보증금을 저희가 전세금을 이제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에 현재 맞추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 8천만 원에서 뭐 조금 더 좀 넓게 보셔서 한 1억 정도까지 가까이 좀 준비하시면은 네. 충분히 강남으로의 입성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곳은 이제 월세도 상당히 좀 시세 차익이 뿐만 아니라 네네. 월세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네. 약 월세를 보증금 3천만 원에 약 130만 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이 상당히 또 잘 나오죠. 네네. 그렇다면은 내 월세 투자금은 약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접근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한 달에 월세를 약 130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가 훌륭하고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남은 서초동 투룸. 자, 평균 매매가는요. 4억에서 4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8천에서 9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끝으로 서초동의 오피스텔을 볼 때 또 주의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 서초동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매물을 들어갈 때는요. 네. 매매가는 좀 최대한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전세가는 좀 더 높은 지역을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어떤 공급 형태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네네. 지금 오늘 같은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투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서 신축이면서 이렇게 117세대 정도를 규모를 갖춘 이런 곳이 지금 그 근처에는 아마 임장을 다녀보셔도 보실 수가 없는 매물이라는 점, 그리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지방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힘을 들이지 않고 네네. 내 노력 없이도 어떤 그 관리 면에서 굉장히 그 네네. 현장에서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를 해주기 네네네. 때문에 네네. 그러한 점에서 신경 쓰이시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자녀가 지금 딸이 있긴 한데. 아, 그러세요? 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뭐 대학생들 딸을 좀 있으신 분들은 오피스텔을 상당히 저는 추천해 드려요. 그죠? 네, 좀 그렇죠. 안전한 면이 네, 더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빌라보다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분석해 볼 지역 어디인지 또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영등포로 좀 한번 와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지현 전문가님 방송해주신 이제 영등포 쪽하고 이제 네네. 저희는 또 지역적인 또 특색이 조금 다른데요. 네. 이 상품은 일단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노후의 월세를 모두가 좀 필요하죠. 네. 월세를 준비하기 위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어떤 그 월세를 잘 받으시다가 나중에 내가 시세 차익도 좀 남기고 할 수 있는 이런 투자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네. 현재 지금 영등포동 중에서도 이제 일단은 여의도역과 이제 가장 가까운 여의도역권과 가장 가까운 곳을 이제 저는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네. 1호선과 지하철 1호선과
4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을 좀 가지고 있죠. 영등포권 내에서도 사실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지 않은데요. 네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신길역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역을 도보권으로 또 갈 수 있다는 네네. 그런 또 입지적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그 업무 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인프라가 또 상당히 또 잘 되어 있죠. 지금 들어가서 어디 가서 살아도 굉장히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신길역이고요. 앞으로 이런 업무 단지 여의도의 업무지구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영등포 쪽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 1인 가구들의 그런 수혜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공채 시절에 KBS 다닐 때 네. 어디까지가 신길동이고 어디까지가 여의도고 막 그런 게 너무 헷갈렸는데 그 정도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네네. 헷갈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은요,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 역세권 지역으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풍부한 곳입니다. 특히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 금융타운과 목동, 마포 업무지구가 있는데요. 접근성이 좋아서 직주 근접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영등포역 주변으로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 성심병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올려줄 개발 호재도 풍부한데요. 신안산선 개통과 상습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 제물포 터널의 지하화로 교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고요. 특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으로 향후 가치 상승이 더욱 기대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이었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영등포의 이제 숲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영등포의 좀 나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신길역에 위치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도보 지금 사실 1분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도보 3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복층형의 오피스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그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약 16.0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실평수가 그렇지만 실평수는 상당히 좀 잘 나왔죠. 네. 약 8평에 가까운 7.7평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일단 금액입니다. 금액이 이제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좀 좋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 시에 약 1,500만 원에서 뭐 사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약 2,500만 원, 2천만 원 내에 정도면은 충분히 전세 안고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 임대 시 소액 금액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입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영등포 중에서도 가장 여의도와 가장 근접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신길역 이게 입지를 가지고 있고 신길역은 현재 1호선과 5호선에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매물지는 일단은 그 지하철역에서 도보 한 30초 이내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뭐 코앞에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지금 여의도를 잇는 어떤 그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입지에 또 입지를 해 있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를 도보권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도 가서 이제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9호선, 1호선과 5호선 또 9호선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호선은 일단 뭐 마곡을 갈 수가 있겠고요. 또 강남권을 또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여러 지금 송파까지 이어지고 어떠한 그 예전에 그 강남의 예전에 서울의 그 주요 핵심 그 지하철 라인은 2호선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9호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9호선에서 이제 지금 저 5호선 같은 경우도 신길역에서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종로의 업무 지구까지 지금 모두 다 지나가는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특히 지금 주변에 그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뭐 타임스퀘어나 뭐 이러한 그 생활 기반 시설 굉장히 잘 돼 있죠. 네네. 그리고 녹지 공간도 상당히 잘 돼 있고요. 또 한강공원 역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쾌적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주요한 그런 위치
부채 입지를 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 중에서 사실 지금 이곳이 이제 가장 환경적인 면으로도 교통적인 면으로도 상당히 좀 좋다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앞으로의 여의도의 그 임차인을 받는 그것이 더 영등포보다는 앞으로도 좀 더 여의도권의 그 임차 수요권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 복층 오피스텔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그 대학교 초반에 그 복층에 올라가서 한 친구가 이제 거기 살았는데 영화를 봤을 때 거기서 영화를 자주 봤거든요. 네. 이 다락방 같은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늑한 느낌이 네, 있어서 네. 야, 이 맛에 복층을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좀 뻘소리였습니다. 자, 개발 이슈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앞에 그 영등포 고가다리가 있는데요. 지금 그 로타리, 영등포 로타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네. 거기로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현재 지금 사진상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여의도를 넘어가는 그 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요. 아수라죠, 아수라.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이제 건너실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예. 신호등이 2만 개요, 2만 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이제 저희 이제 현장이 바로 뭐 한 1분 거리 정도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영등포 고가 다리가 이제 철거가 되죠. 저 다리가 철거가 되고 네네. 저 위에가 이제 공원으로 덮이죠. 네네. 네, 공원으로 덮이고 이제 이제 위에는 녹지 공간과 이제 공원, 문화생활 그리고 어떤 그 뭐 분수광장까지 이제 지금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분수까지?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아주 먼 시간의 얘기가 아니죠. 네. 올해 지금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착공을 한다는 게 또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분명히 보실 수가 네. 있겠고요. 네. 어떤 그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할 수밖에 없겠고 인구가 집중하면은 내 집에 대한 당연히 가치도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 영등포 고가다리 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지금 현재 이 매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치를 올려줄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친길역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의도를 넘어서는 이제 관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올해 원래는 7월달에 지금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의도 파크원입니다. 네. 파크원 개발 사업인데 이것이 또 이제 지금 마무리가 지금 되었죠. 총 4개의 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층수로는 거의 이제 69층 정도가 총 4개 동인데 와. 이 중에서 2개의 동이 이제 오피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네. 근데 이 오피스에 2개의 동으로 들어온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임차 수요가 들어온다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주변에 지금 여의도가 굉장히 많이 지가가 높고요. 그리고 주거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주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다 보면은 지금 신길역을 도보권으로 갈 수가 있고 이런 곳에서는 단연코 이쪽에 임차 수요는 집중될 수밖에 없겠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의도역 같은 경우는 또 GTX도 비노선이 또 예정돼 있죠. 영등포역 같은 경우도 신안선 네. 예정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같이 주목해서 보신다면은 지금 이 신길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또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네. 호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시세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요? 네, 시세는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면 정말 좋은 그 호시를 선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하. 지금 나중에 우리가 이제 월세를 받아야 될 또 그런 매물을 또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증금 현재 그 1,000만 원 기준이라면 약 75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뭐 주택과 달리 이제 대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온다는 점이 있겠고요. 네. 신길역에서 도보 30초에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임차 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피스텔 시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억 1,500에서 2억 3천만 원. 임대 시 실투자 금액 1,500에서 2,5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6,000에서 7,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피스텔을 볼 때 또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오피스텔은요, 이런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일단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투자 환경을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주변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내가 예상한 그대로의 전세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네. 항상 그 공실 걱정이 없는 곳에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신길역에서
도보에서 도보 30초 안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까운 곳에서 임차가 맞춰진다는 거 이러한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룸형의 복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실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1인 거주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약 89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준공 맞춰지면서 전매가 또 가능한 그런 또 매물이다. 또 이 점에 또 초점을 또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부동산은 일단 좀 소액으로 오피스텔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김정현 전문가님은 저와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77-6363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더욱더 다음 시간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Ready, 액션!